챌린저 박도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도전입니다. 레트로와 복고 문화가 몇 년 전부터 급부상하면서 자동차 또한 예전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국내 올드카, 클래식카 회원들이 급증을 하였고요. 하지만 올드카, 클래식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혼돈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별 올드카, 클래식카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올드카란 말 그대로 오래된 차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차지만 나름대로의 역사와 희소성, 의미가 있는 차를 올드카라고 하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희소하면 값어치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나 역사의 기념비적인 차량이다. 차주가 많이 안 바뀌었다. 수동이다. 차량의 히스토리가 관리되어져 가면서 차량이 관리가 되었다. 이쁘다 등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희소성인 거죠. 클래식카의 정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드카의 정의에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희소성이 더해지는 그런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캐릭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게임 캐릭터, 능력치 비슷하게 각 차량의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이 스탯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량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국제적인 단체도 존재하는데요. 1966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빈티지 자동차 국제연맹 또는 국제 클래식 자동차 연맹으로 불리는 피바가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 되죠. 피바. 세계 62개국, 무려 62개국의 나라가 이 피바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있지 않습니다. 국내 일반인들의 올드카, 클래식카 취미는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요. 바쁘고 팍팍한 직장생활 및 공동주택 주거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60화국 시절서부터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외제 차량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8, 90년대에 다른 나라 차량, 일본 차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상당히 타격이 많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일본 차와 기술 제휴를 통해 많은 기술력이 흡수되어 현재 세계적인 차를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신차, 큰 차, 실용성 있고 승차감 좋은 차를 좋아하는 국민 취향에 따라 올드카, 클래식카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현재 유저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30년이 넘은 차량은 올드타이머, 그렇지 않으면 영타이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기준으로 30년보다 아래는 영타이머, 그 위에는 나이가 더 먹으면 올드타이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30년이 넘은 차량 중에 아주 캐릭터가 강한 차량들이 있거든요. 희소한 차량들 말이죠.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고쳐줄 기술자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기술자 입장으로 잘 모르는 거 시간 걸려서 골머리 썩으면서 해줄 바에야 그냥 똑같은 작업 BMW 5 시리즈 한 3개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리프트 묶여있고 같은 시간에 더 편해, 더 많이 벌어. 저였어도 올드카 받아주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유저들의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25년이 넘은 차 중에서 클래식카를 인정합니다. 조금 러프하게 잡는 거죠. 미국은 워낙 크고 자동차 대량 생산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박준영 형님의 칼처맨 채널을 봐도 알 수 있죠. 그 막대한 물량에 맞게 법도 프리한 편인 거죠. 역시 자유의 나라. 이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량과 유저가 많고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올드카, 클래식카의 가치도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민들이 일하는 시간, 워라벨의 기준이 확실해서 아무래도 올드카, 클래식카의 문화 중에 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은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물론 가장 발달된 문화답게 미국 올드카, 클래식카에도 더 세부적인 분류가 있기는 합니다. 베테랑카, 빈티지카, 히스토리카로 나뉘는 세부 범주가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너무 먼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유럽입니다. 자동차 역사가 가장 깊은 유럽은 통상적으로 국제 클래식카 협회 피바에서 정한 기준을 팔로우합니다. 그래서 앤틱, 빈티지, 클래식, 네오 클래식
등으로 구분짓고 있는데요. 앤틱은 무려 1920년까지의 차를 일컬어서 얘기를 하고요. 보통 당연히 주행이 되지 않겠죠. 이어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1920년도에서부터 1940년도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클래식은 1950년서부터 1970년까지, 네오 클래식은 1980년서부터 2000년대까지를 일컬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차 등록일에 따라 클래식카를 명확히 구분짓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등록일이 현재로부터 30년이 넘은 차는 올드타이머, 15년에서 30년 사이를 영타이머라는 용어를 칭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연식이 15년 이하는 클래식카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모두 올드타이머 차량으로 등록되지가 않습니다. 수리 상태와 보존 상태가 양호해야 되는데요. 역시 대국다워요. 만약 이 수리 상태와 보존 상태가 기준을 넘는다면 상태가 좋은 차량에 한해서 히스토리카로 인정해 자동차세와 검사비를 대폭 줄여줍니다. 또 히스토리카 차량은 별도의 번호판을 부여받아서 차주는 등록된 번호판 끝에 H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으로 넘어가 보시죠. 일본도 올드카 클래식카로 상당히 대국인데요. 아무튼 일본인들은 뭔가 옛것을 계승하고 뜻을 중요시하는 그런 건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런 국민성과 더불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특히 유럽 문화를 동경했죠. 그러면서 영국 등 서양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동시대 산업혁명을 하고 포드 등 당시 자동차들을 직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물량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요. 정말 대단하죠. 제 아는 지인이 로버 미니를 타는데 오죽했으면 로버 미니의 원산지 영국보다도 일본이 더 파츠가 많고 더 잘 고친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기준을 따라가고요. 빈티지, 클래식, 네오 클래식. 일본의 네오 클래식은 약간 결이 다르죠. 기술력이 거의 세계 손꼽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JDM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올드카 클래식카 문화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깊었던 역사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도 상당히 많죠. 네, 지금까지 올드카 클래식카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제 클래식카 협회 피바를 따라가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975년까지만 클래식카 범주에 넣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에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차량까지 포괄적으로 클래식카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카 클래식카가 희소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면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카를 향한 국내 관심도랑 비교해서 제도가 성장을 못 따라간다, 뒷받침하지 못한다 라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독일 등과 같이 클래식카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서 세금 감면, 배출 기준에 차별점을 두는 외국과 달리 국내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결국 신차 기준에 맞춰진 환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다수의 클래식카들은 폐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올드카 또한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죠. 다가올 미래인 전기차 시대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낙후된 올드카 클래식카 문화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재정비해서 발전시킨다면 또 다른 고부가 가치의 미래 카테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국제 클래식카 협회 가입국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완전 개발 도상국이랑 세임이야. 네, 이번 시간 올드카 클래식카 나라별 세부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